국어교육과에 있는 김연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실은 텍스트 언어학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에 조원영 선생님으로부터 텍스트 언어학회에 주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리터러시랑 관련된 거면 다 된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농촌과 도시의 학생들의 그 리터러시 실천을 학교 안팎에서 비교해보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계획을 지금 이제 좀 펀드 받으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수행을 하자면 이제 첫 단계가 이제 그러면 국내외에 리터러시 실천과 관련된 연구가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쫙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텍스트 언어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리터러시 연구가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인지적인 또 이제 실무적인 연구에서 좀 사회 문화적인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경험 연구들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험 연구들이 말하자면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리터러시 실천 연구를 리뷰하는 것도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논문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 리터러시 실천 연구는 뭐가 있는지 좀 보자. 그 작업을 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부제로 이제 여기 넣어놓은 것처럼 저희 이제 국어교육 학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국어교육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떤 주장이 담긴 그런 논의들 말고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 경험 연구, 그 empirical study라고 하죠. 그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좀 리뷰를 해보자라는 목표 하에 실은 지금 이제 제 연구가 여기 47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미완성입니다. 죄송하지만 미완성입니다만 요즘에는 또 학회에 이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발표하기보다 그러면 또 무슨 ISBN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요 텍스트 언어학회의 학술 자료집은 ISBN 붙는 그 자료는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다른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학술 대회의 자료집도 ISBN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학술 대회 자료집에는 뭐 연구 계획 단계의 어떤 연구들 또는 이제 중간 단계의 어떤 연구를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출간할 때 다 완성된 연구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관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는 좀 덜 된 미완성의 이야기다. 그렇지만 이제 토론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좀 더 완성도 높게 제 논의를 완성해 가고 싶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약간 리터러시 실천이 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지금 이제 미완의 단계이긴 하지만 국내 리터러시 실천 연구의 현황을 좀 짚고요. 향후 과제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터러시 이 연구에 대한 여기 지금 제가 뭐 인류학자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뭐 인류학자만이 아니라 그뭐 제임스 폴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 이런 쪽에 여러 관련 그러니까 리터러시 연구와랑 관련돼 있는 여러 학문 분과에서 뭔가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학문의 경향과 기회를 같이 하면서 리터러시 연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하는 연구들이 이제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뉴 리터러시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주로 이제 참고한 논의는 이 블룸과 이제 동료들이 쓴 이 그 인류학자죠. 브라이언 스트리트가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어떤 기존의 그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살펴보면서 리터러시 연구에 대해서 그 이론화 작업을 다시 하자라는 어떤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왔기 때문에 브라이언 스트리트가 가졌던 이제 문제의식 위주로 이제 접근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자,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예전에는 그 개인의 습득 또는 그 문자 언어 집단 또는 이제 구술 문화 집단과 같은 공동체의 어떤 습득으로 귀결되는 습득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만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게 과연 그래? 사람들 삶 속에 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그 우리는 맥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리터러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죠. 1984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유명하죠. 이 브라이언이 그 이전의 어떤 접근들에 대해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과정에 연루된 어떤 집합제로 리터러시를 개념화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 다양한 문화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읽기나 쓰기 행태들 그런 게 무시가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설명이 안 돼. 네.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리터러시가 이데올로기 문제를 배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다. 그리고 리터러시가 우리가 이제 공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사회적인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 어떤 사회적 실천으로 리터러시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리터러시를 뭔가 일련의 사회적 실천으로 정의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말하자면 이제 사회 조직, 어떤 사회 조직이나 어떤 학문 분야, 선생님들은 이제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데서 이제 주로 리터러시 실천을 하고 사시는데요. 아니면 이제 지역 공동체 또는 교실과 같이 어떤 특정 집단 내 문자 언어 사용은 어떤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공유되는 리터러시 실천 집합을 따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리터러시 실천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따르는 뭔가 이 문화적인 모델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행위의 어떤 규범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모든 면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부호교육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리터러시라는 거를 이제 그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읽기 전략 과 같이 어떤 인지적인 능력 차원에서
정의하고 규명하고 그걸 막 밝히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맥락에서 언어 사용을 하고 그 안에 리터러시가 들어가 있어. 그런 거를 이제 좀 연구를 해보자 라는 이제 뭐랄까 관점에 옮겨진 그런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 실천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정의를 내리는 게 사실은 좀 간단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먹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이제 명쾌하게 이렇게 명쾌한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이제 문헌에서 리터러시 실천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짚고 있는 걸 제가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이제 리터러시 사건인데요.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이제 슬라이드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은 좀 볼게요. 바튼과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 리터러시 연구라는 분야를 좀 이렇게 독립시키는데 이제 기여했던 학자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리터러시에 대해서 사회적 이론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리터러시 실천은 사람들이 삶에서 이제 기대고 있는 문어죠. 문어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문화적 방식. 근데 리터러시 사건 속에 연루된 사회적 관계, 가치, 태도, 느낌들이 리터러시 실천에 포함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이론의 기본 단위가 리터러시 실천이야 라고 얘기해요. 좀 벙벙해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인 스트리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터러시 사건과 관련해서 참여자가 끌어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모델, 모형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행위 개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 공통적인 속성 위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좀 최근에는 블룸 같은 경우에는 패턴화된 활동을 추상화한 개념이다. 근데 관찰할 수 있는 행위나 바라이면서 동시에 태도나 신명, 이데올로기를 추출하고 논할 수 있는 대상 이런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감이 오세요? 리터러시 실천이 뭔지?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다른 논자들이 뭐라고 이제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한 건데요. 이 슬라이드는요. 제 원고에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리터러시 실천이라는 거를 리터러시 실천은 텍스트를 둘러싸고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이론을 구축하는 입장에서 규명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리터러시 실천. 근데 리터러시 실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적인 사회생활 하면서 하게 되는 행위 안에 내재돼 있어요. 리터러시 그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튼과 해밀턴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이론의 기본 단위로 리터러시 실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했던 정의에서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는데 리터러시 문제를 사회적,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텍스트 문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힘의 문제,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압박,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걸 쓰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 리터러시 실천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연구로 이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언어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톨즈는 여러 가지 단어 분석, 단문 분석도 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임스 폴지 같은 건 어떻게 이 현상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리터러시 실천은 이 사회적 실천의 일부로 우리가 읽고 쓰는 문제가 이제 얽혀 있는 것이고 사회적 실천에는 이 리터러시 읽고 쓰는 문제뿐만 아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작용하고 생각하고 가치 판단하고 뭔가 신념 이런 문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서 G는 우리가 특정 집단에 어울리는 특정 정체성을 띠고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가치 판단하고 믿음을 형성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방식을 담론이라고 규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담론 속에서 리터러시 실천을 하고 살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감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룸 이제 이후에 조금 이제 이 기존의 논의들을 조금 더 명쾌하게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반복되고 패턴화된 어떤 행위라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개별 실천 사례들 각각을 얘기했다기보다 거기서부터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그런 것들 일반화 추상화된 개념으로 보면서 사회 문화적 접근, 그러니까 리터러시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규명될 수 있는 뭐 태도나 신념, 이데올로기 문제도 같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리터러시 실천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텍스트 언어학회 그 학술대회라는 이 어떤 리터러시 사건 안에서 발표하는 이런 어떤 리터러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제 하는 리터러시 실천의 예를 적어놨는데요. 이 1번은 요 1번입니다. 1번부터 6가지 정도 해놨는데 1번 사례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보시면요. 1번 사례는 이 변경가 선생님이 이제 쓴 논문에서 이제 가지고 온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2번, 4번, 5번, 6번은 제가 그냥 이런 이제 우리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고, 요 3번은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구성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번부터 6번까지는 제가 모두 그냥 임의로 이제 구성을 해본 겁니다.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제 리터러시 실천이 굉장히 우리 삶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편지성이라는 것. 그리고 혼동성이라는 거는 뭐 읽기와 쓰기가 함께 공존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공존하고 이런 성격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당히 situated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맥락이 좀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일기 이제 쓰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 블로그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좀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얘가 자기 뭐죠? 블로그를 이제 그냥 이제 불특정 다수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뒷부분 불특정 다수와 온라인으로 자기 블로그를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자기 일상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학교안과 밖의 리터러시가 어떤 연결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또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읽고 쓰는 게 혼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된 리터러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왜 이렇게 예약할 때 포맷이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 서식 리터러시 그리고 주변적 리터러시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제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리터러시가 이제 지배적, 여기 나와 있죠. 지배적 리터러시라고 하면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리터러시 얘기를 이제 주변적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이들이 또는 이제 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어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한자어의 뜻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학교 안에서 지배적인 리터러시로 뭔가 이 한자 리터러시의 위상이 좀 점점 약화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것도 지배적 리터러시는 아니고 주변적 리터러시가 아니냐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하얗게 한권 읽기 수업에 이 책을 읽습니다, 아이들이. 요거는 학교 리터러시 또는 지배적 리터러시 읽기 쓰기가 함께 이제 문제하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식의 리터러시라는 거는 여기 이 부과된 서식 리터러시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서평 쓰는 어떤 형식은 스스로 좀 이제 구성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유로운 형식 리터러시를 제가 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작업하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이제 학교 리터러시, 지배적 리터러시, 읽기 쓰기가 함께 공존하는 리터러시죠. 요거는 예컨대 이제 이 4번과 5번을 4번, 5번, 6번을 한 사람이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고등학생으로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이러면 이거는 집에서 리터러시는 아니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리터러시는 아니지만 본인이 일상에서 뭔가 이게 신실한 어떤 신앙심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일상 삶에서는 중요한 리터러시일 겁니다. 그래서 주변적 리터러시 또는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띠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이 5번 과학 시간에는 나름의 그 미니 과학자의 어떤 정체성을 띠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많이 됐나요? 빨리 시간이 많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너무 한 10분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예. 그래서 리터러시 실천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내 리터러시 실천 연구라고 하는 이 방금 설명에 해당되는 이제 연구가 뭐가일까를 사실은 정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대체로 지금 학교가 리터러시 연구가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일단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좀 했는데 일단 읽기면 읽기, 쓰기면 쓰기 실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뭔가 읽고 쓰는 현상을 함께 고찰하는 연구도 좀 필요한 시점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자기 인식이나 정체성 문제를 자기 보고식으로 자기 보고하는 데이터를 주로 가지고 개인의 문제 안에서만 연구가 됐는데 이 정체성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집단에서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학교방 리터러시 연구가 꽤 돼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이 리터러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틀이 제가 요 틀은 지금 원고에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요런 어떤 틀을 교수자에게 분석해보게 하고요. 똑같은 리터러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에서 겪은 그 이제 리터러시 실천을 겪은 학생들한테 이런 9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서걱서걱 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터러시 실천 공간을 좀
지금은 좀 비교과나 동아리 이런 쪽에 이제 좀 치중이 되어 있는데 학교 생활 전반, 그다음에 삶 전반을 확장하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문화가 매개된 리터러시 실전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리터러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배적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학교 밖 리터러시도 봤더니 좀 이상하네, 모자라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웃바운드식 접근이라고 제가 얘기해놨는데요. 이 인바운드 또는 주변적 리터러시를 아이들의 주변적 리터러시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어떤 연구. 그다음에 이렇게 주로 자기 보고 인식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관찰이나 정말 이제 그 민족 지향자들이 하는 어떤 관찰이나 이런 이제 연구가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연구하자 저런 연구하자라고 말은 쉽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요. 연구 장소 접근성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게요, 2-3달 갖고 안 됩니다. 한 1년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기간의 연구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공간, 학제간 이런 연구를 하자라는 것도 말은 쉬운데 참 어렵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어쨌든 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좀 하려면 뭔가 이 리터러시 학회가 지원을 하고 또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하고 대학에 연계된 어떤 리터러시 실전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에는 없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한양대 전은진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전은진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권재일 선생님과 같이 토론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선생님께서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자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토론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리터러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읽기, 쓰기 능력이나 전략 차원을 넘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리터러시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연구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짧은 소견, 저희 의견이 좀 많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있고 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리터러시 실천은 관찰할 수 있는 행위나 발화로 태도, 신념,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논할 수도 있고 텍스트의 문제, 힘의 문제,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되고 리터러시 실천의 사회 문화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이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의 그 리터러시 실천에 대한 연구는 정말 좀 어렵고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 언어학적인 연구에서 이제 사회 문화적인 변인,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MBTI 성격 관련해서 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 언어학적으로도 성격 관련해서 또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변인을 바탕으로 이제 이 언어를 분석할 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간섭을 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리터러시 실천 연구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연구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그 언어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학생이더라도 국어 수업, 과학 수업, 종교 활동에 따라서 다양한 담론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구를 할 때 국어 수업 시간에 연구를 위한 작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좀 주도해서 연구에도 같이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초등학생의 작문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작문인데도 좀 충격적인 실태가 네 실태 그 수업 시간에 국어 수업과 관련해서 작문을 할 때와 이제 연구 자료로서 그 활용하기 위한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작문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가 교사가 아닌 또 평가가 아닌 경우에 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리터러시 실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그 좀 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리터러시 연구 관점의 변화는 리터러시 환경이 글, 인쇄 매체 중심에서 이제 다양한 디지털, 온라인 매체 중심으로 옮겨가는 변화와 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국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맥락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그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등등 또 인공지능 분야와 맞물려서 또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 최근에는 또 챗 GPT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리터러시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또 가을 학술 대회에서 우리 그 학회에서 또 그 기획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터러시 실천에 대한 연구는 읽기 쓰기가 함께 이루어질 때 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리터러시 실천 공간의 확장으로 단순히 이제 언어의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이제 문어의 구어화로 또 다른 기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그 매체들이 융합이 되고 있어서 또 다양한 접근 방식과 분석 방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좀 용어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리터러시 실천 선생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이 실천에 대해서 그 이제 여러 그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이 리터러시 실천이 이론의 단위, 모델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실천이라고 하면 행위, 그 활동 이런 그 인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상이나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참 개념이 어려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천이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 발표문을 보면서 또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좀 저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혼종성, 편재성, 상황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혼종성과 관련해서 이제 혼종성 이 용어는 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문화에서도 이 혼종성이 쓰이더라고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 여러 요소들이 섞여서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는데 물론 이 리터러시 실천에서도 그러한 현상, 그러한 문화를 볼 수 있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선생님께서 이제 공존성 이런 표현도 쓰셔서 뭐 이제 공존이라든가 혼합이라든가 뭐 융합이라든가 좀 더 적절한 용어를 또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립되는 상대되는 그 유형들이 좀 나왔는데 지배적 리터러시, 주변적 리터러시, 그리고 자발적인 서식, 뭐 부과된 리터러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지배하면은 왠지 이제 대립되는 걸로 좀 복종 막 이런 게 떠오르고 주변 하면은 중심 이게 좀 떠오르고 자발적이라고 하면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 강제, 강요된 이런 개념들이 떠올라서 우리가 이제 좀 선생님께서도 이런 외국 또 이론들을 번역해서 그 용어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또 바람직한 용어가 또 생산이 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터러시 연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체성이나 다양한 담론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중고등학생이 연구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셔서 왜 그러한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 토론문에는 안 나와 있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일단 그 이제 끝에 뭐 지금 이제 제가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정, 네, 그러니까 용어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주관적 리터러시나 주관적 리터러시, 지배적 리터러시 이거는 제가 이제 구분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번역어를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적확한 번역어를 이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더 고민해보고 싶고요. 충분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보다는 이제 제가 썼던 의미는 사실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뜻으로 슬라이드 설명하면서는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말도 좀 쓸만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원고 쓰고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 imposed literacy는 사실은 서식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적확한 어떤 개념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도 조금 더 이제 다듬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급이 먼저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이 리터러시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교육대학교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대상을 초등학생들 하시지 않으셨나 싶고요. 또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제 초반에는 그 어린 나이들의 아이들부터 연구하다가 또 이제 그 청소년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초등학교 관련 연구는 조금 이제 조사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좀 많이 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말씀을 드리고 사회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이 리터러시 문제를 바라보고 연구해야 될 여러 가지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이 훨씬 더 유능하게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리터러시 실천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회언어학자는 어떤 부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연구할 수 있고 또 이제 저같이 이제 국어교육하는 사람은 이 학교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연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뭐 한국 학습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학습자들이 예컨대 우리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뭔가 이 언어를 사실 이제 사회화되는 거잖아요. 그 학원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를 뭔가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기하게 이 리터러시 실천 연구, 그러니까 실천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 어떤 틀을 가지고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이 다기하게 분화돼서 연구가 가능하다, 펼쳐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회니까 그 안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또 이게 텍스트적 실천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연구 더 잘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회원님들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논의를 좀 오므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리터러시 실천이라는 키워드로 이거를 시작을 해놓으니까 오므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국어교육 분야 안에서도 이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 위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영역을 좀 칠 수 있는, 바운드를 칠 수 있는 그 안에서도 실제 이제 데이터 가지고 연구한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오므려 가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흥미로운 중요한 주제라 청중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예정된 시간을 좀 넘기긴 했습니다만 한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회도 지금 그냥 리터러시를 계획 주제로 삼았지 문해력, 문식성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리터러시라는 것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언어 능력, 문자를 활용하는 언어 능력 이것이 이제 리터러시인데 그것을 문해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이해하는 능력만 지칭하는 것 같아서 생산하는 능력은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리터러시를 그대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practice라는 말을 실천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실행, 활동, 뭐 다양하게 행위 여러 개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리터러시가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practice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여기서 리터러시 practice를 무엇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의가 아니라 거기에 드러나는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부분의 소개된 그런 저자들의 정의는 그 자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라기보다는 실제 리터러시 프랙티스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리터러시 프랙티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분명히 거기서 정의와 개념 정의와 특성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혼동되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든
7개의 리터러시 프랙티스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학습자가 쓴 일기가 학교 밖에서 블로그 활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은 리터러시 프랙티스 예로 들었습니다만 리터러시 이벤트는 그러면 리터러시 이벤트하고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것은 이벤트인가 프랙티스인가? 블로그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단위들은 결국은 이벤트거든요. 선생님이 정해놓으신 그 과대로 따르면 그것이 프랙티스인지 이벤트인지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아까 왜 초급이냐 초급에 대한 연구 그 당연히 저 교육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문식성 자체가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되니까 단순히 인코딩이나 디코딩 차원에서의 리터러시 프랙티스라면 아마 초등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컴프레hension이라는 문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또 더 나아가서 크리티컬 또는 크리에이티브 리터러시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정보를 담아서 생산해내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의도를 파악하고 주장을 생산하는 그런 리터러시 프랙티스라면 중고등에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의도가 중고등학생들의 리터러시 프랙티스를 연구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분명히 리터러시에도 그 수준별 차이가 있고 그 내부 안에 단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이제 학계랑은 좀 다른 제가 이제 국어학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리터러시 연구 그리고 제가 여기 57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국어교육 학계에서 그 영어의 리터러시라는 거를 그 문식성으로 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학회랄까, 그러니까 일부 어떤 또 영역에서는 그 문해 또는 문해력, 그 다음에 그 과학 교육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디폴트로 봐서 그냥 소양, scientific literacy를 그냥 과학적 소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국어 교육에서는 그 문자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비판하는 능력, 생산하는 능력, 뭔가 이 지식을 다루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문식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데이비드 바튼의 그 책을 이제 동료들하고 번역할 때도 당시에 그 국어교육 학계에서 주로 썼던 이제 용어 문식성으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그 58쪽에 그 제임스 톨치의 이 사회 언어학과 그 서로 다른 리터러시 이거를 번역을 할 때는 리터러시 문식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 고하니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제 너무 많은 수많은 그 학문 분과들에서 뭐 문식성이니 문해력이니 무슨 소양이니 뭐 이렇게 하더니 굉장히 많은 뭐 IT 문헌정보학 많은 영역에서 그냥 리터러시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리터러시로 바로 쓰더라고요.
그 어떤 흐름에 밀려가지고 저도 그냥 이제 리터러시란 얘기를 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별 그 리터러시를 이제 정의를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접근이 말하자면 그런 접근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개인이 갖춰야 할 어떤 능력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초등에서는 디코딩이나 그냥 이제 읽어내는 거, 그러니까 문자 해독하는 거 정도의 수준. 그다음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그 높은 비판적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절하게 되는데. 실은 요즘에 이제 국어교육 학교에서는 사실은 초등에서도 비판적 리터러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2022년 개정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할 것 없이 미디어를 읽어낼 때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도 제가 여기 지금 뭐 김은성 선생님이나 권은선 선생님 좀 자세하게 지금 좀 리뷰를 해놨는데요. 그 이제 그 관찰, 그러니까 연구자의 관찰이나 심층 연관과 같은 어떤 방법들을 써서 좀 촘촘하게 리터러시 실천 그 연구 현상을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 선행 연구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구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지체가 되어서요. 더 하실 말씀은 쉬는 시간, 휴식 시간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와 토론 맡아주신 김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